안녕하십니까 양해아빠입니다. 제가 터널시설관리 채용 공고를 한 달에 한 번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서 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제가 시골집에 그 전기 공사를 좀 하고 있어서 그 알리 제품하고 알리에서 산 어떤 카메라나 이런 거 하고 전기 철무제에서 산 거랑 그런 걸 응용해서 계속 쉬는 날마다 공사를 조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거 후기, 알리 제품 후기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전기 공사도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채용 공고 한 달에 한번 찍는 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찾아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대성 TMC 경북 경주 범서 4터널 전기 유지 관리자 모집인데 연봉 3,800에서 4,000. 외동 관리사무소 주소가 외동에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범서라는 게 울산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고 중식 제공이고, 그래서 울산하고 경주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네요. 6개월 이상 경력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교대 근무자가 아니고 주간 근무자잖아요. 교대 근무자는 고속도로 3년 이상, 국도는 2년 이상의 터널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간 근무자는 실제로 교대 근무자가 상주 근무자 리스트에 올라가고 주간 근무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보조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력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서 그래도 경력은 쌓을 수 있거든요. 누적이 될 수 있으니까 할 수가 있겠죠. 기능사 가진 분이나 산업기사 막 따서 전기 경력도 없다, 선임도 못한다, 그런 분들은 요런 데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협회 경력을 중급을 원하니까 전기 기능사 따고 8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산업기사로 2년 이상 했어야 되겠죠. 그죠? 처음엔 따면 중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터널 경력은 6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전기협회 경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인근 거주자. 그래서 경주랑 울산은 다 인근으로 칩니다. 학력 고졸이고 계약기간 12개월인데 여기 이쪽 그 경주 쪽 요 범서 4터널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12월 달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12월 달에 내년부터는 또 새로운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2월 계약이 12개월 계약이라고 돼 있죠. 어디 있었지 방금? 어, 어, 여기 12개월 돼 있죠. 여기 터널은 용역 계약이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12개월이라 한 거는 실제로 교대조들이 용역 계약이 그렇게 남은 거지 주간 근무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교대 근무자를 한다 그러면 12월에 용역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나도 재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뒤에 업체로 넘어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동해고속도로 돼 있죠. 울산 포항간 여고속도로입니다. 여기 고속도로고 실제로 보시면은 울산에서 가깝죠. 울산 경계가 거의 이만큼 다 울산입니다. 이 언양까지 이렇게 가니까. 여기 보시면 여 경계선이죠, 이거. 예. 울산 경계 바로 코앞이네, 그죠? 근데 여기 터널이 아니고 터널 관리사무소가 실제로 여기 있다는 거지. 실제로 범서 터널은 여기 있어요. 뒤에 있겠죠, 범서 터널은. 범서 4터널. 범서 터널은 울산에 있다. 여기가 경계니까. 범서 터널 울산에 있고 관리사무소가 경주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경주에서 출근하는 것보다 울산에서 출근하는 게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 사람들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을 제공합니다.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해도 됩니다. 고운 터널 현장, 이거는 이제 그거죠. 공사, 터널 공사. 또 대성 TMC고 수원 광명 고속도로 전기 터널 전기 선임 가능자 모집. 이거는 이제 선임자니까 그죠. 터널 경력 둘째치고 전기 옆에 2년 이상 해야 되죠. 4,000에서 4,500. 화성입니다. 화성 봉당읍 최루백로 수원 광명 고속도로 경력 관계없고요.
학력은 무관입니다. 경력은 하지만 선임을 해야 된다 했으니까 정기협회는 2년 이상 해야 된다. 터널 경력은 없어도 되고 근무 시간이 주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원 광명 고속도로의 단터널 긴 터널은 상주 24시간 상주 터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주간 근무잖아요. 그러면 단터널입니다. 정기 안전관리자만 모집하는 겁니다. 터널 통합 관제실에 직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단터널의 정기 안전관리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터널은 6개소에 둘둘둘둘 2명씩 올라갑니다. 어떤 단터널은 터널 경력이 있고 전기 기사로 1명만 선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가시면은 1명은 경력 없는 사람 모집하면은 정부가 있어요. 2명의 기사가 근무를 하면은 1명은 터널 경력자 먹고 부는 터널 경력 없는 사람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2명이 있어요. 2명이 딱 2명이서 근무하는 거고 자기 사수 1명만 비율을 잘 맞추면 되겠습니다. 혼자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터널 경기 쌓으면은 되겠죠. 중식이나 복지는 없네요. 여기는. 네. 그 연봉에 이제 알아서 밥은 사 먹어라 그 얘기죠. 자, 다음은 맥서브고요. 전북 소재 우남 터널 초급 기술자 터널 경력자 5대 월급으로 300에서 310만 원 중식 제공되고요. 학력 무관 경력은 2년 이상 전북 임실군 우남면 우남터널이다. 여기는 토목통신 전기기계 분야를 모집합니다. 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전기기술협회, 건설기술협회, 정보통신협회, 엔지니어협회 등 협회 가입은 필수다. 이거를 다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도 전기기술인 있고 정보통신 있고 엔지니어 있고 또 전기공사가 있고 적어도 4개가 가입이 돼 있는데 건설은 제가 굴삭기가 있어서 건설도 가입할 수 있는데 건설은 안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토목이면은 건설을 가입하면 돼요. 통신이면 정보통신 가입하면 되고 전기면 전기기술협회랑 전기공사협회 가입하면 되고 기계면은 엔지니어협회 가입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협회가 큐넷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게 17개 정도 되는 협회인데 전국에 협회가 30개 이상 있고요. 근데 17개 정도 협회를 큐넷에서 인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협회 하나씩 가입돼 있지만은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협회는 또 별도로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협회는 다 개별 개별 단체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엔지니어링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다른 걸 다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정기 선임하고 이런 분들은 정기기술협회 하긴 해야 되겠죠. 자, 식대 보조금 하루 6,000원. 이제 출근하는 날은 식대가 나온다. 6,000원. 무경력자나 초급 기술자 지원 가능하다. 만 2년 이상자 5대. 초급 숙련 기술자. 여기서 숙련이라 따지는 거는 엔지니어 협회에서 따지는 등급수입니다. 초급 숙련일 경우에는 3,600에서 3,800 연차 포함. 이게 다 포함이란 얘기예요. 초급 기술자 이런 이제 기능사 따고 뭐 2년 이상 뭐 산업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4,200, 4,400. 터널 경력자는 여기서 또 협의를 한다. 예. 임금 테이블의 기본이 이건데 무경력자, 경력자는 또 다르다. 그 얘기죠. 모집을 3명 합니다. 3명이라 하면은 여기 터널을 신규로 입찰을 받았거나 새로 기존 업체가 빠지고 이 업체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3명이 나가버린 거죠. 혹은 기존 업체 따라갔겠죠. 그래서 모집한 거죠. 3명이. 동시에 3명이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된 겁니다. 빠졌거나 해고했거나 뭐 그런 거겠죠. 혹은 업체 따라갔거나. 해고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재발로 나갑니다.
자, 보면 계약기간 12개월 넉넉하게 줬죠. 9개월, 6개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용역 중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용역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번 하면 3년이기 때문에 1년씩 계약을 합니다. 이제 3년 계약하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이잖아. 해마다 올려주려고 하는 말이죠. 3조 의결되다. 국도라는 거예요. 교대 근무 9시, 6시. 그러면 이제 9시, 6시면은 그 다음 교대 시간은 없지만 3조 2교대니까 그 한 조가 12시간씩 근무한다면 돼요. 2개 조 돌리고 한 조는 잔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우남 터널. 여기 인근 지하철역이 있네. 도심 속에 있는 터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연봉에서 나쁘지 않다. 도심에 가까운 터널일수록 임금이 짜거든요. 사람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중식비는 좀 짜지만은 어, 거기 연봉이 어느 정도 포함됐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미성 엠프로 영주시 마구령 부석터널 전기시설 관리자 모집 3,800에서 4,000, 3,800에서 4,000 기숙사 되고요. 여기는 식사 제공되고 기숙사 되고 터널 점검 시설물 유지 보수 터널 CCTV 모니터링이고 다 똑같은 거죠. 기사 2년 이상, 산업기사 4년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 그죠? 기능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기사나 사무기사. 연차 수당 퇴직금 별도. 아까 이제 맥서브는 연차랑 다 포함이었죠? 연봉에. 여기는 이제 별도다. 그죠? 아까 맥서브도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연차가 포함이었죠. 근데 여기는 별도니까 아까 맥서브가 포함해서 4,200까지 불렀으면 여기도 결국 4,200은 똑같다. 여기는 연차 수당이 보통 첫 해는 11개니까 110만 더 들어가겠죠. 그럼 4,110만 원이 되겠죠. 연차 포함해서. 근데 근무가 4조 3교대야. 말말 중중 초초비비. 고속도로란 얘기입니다. 6근 2휴인데 중요한 거는 올해 12월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대부분 고속도로가 4조 2교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울산의 생산직 현장도 현대나 유공이나 유공이란다. 그 뭐죠? 유공이 뭐로 바뀌었죠? SK나 울산의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다 4조 2교대로 이미 바꿨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조들이 대부분 다 4조 2교대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점점 근로자들이 다 그런 걸로 바꾸고 있고 지금 고속도로는 4조 3교대로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끝나면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은 이미 바뀐 데가 많아요. 여기 적혀 있다. 그죠? 이걸 못 봤네. 10월 이후 4조 2교대로 변경될 예정이잖아요. 지금 이 동네는 10월부터 미리 바꾸는 거죠. 이제 경남 쪽은 1월부터 바뀝니다. 경북. 여긴 경북이네요. 그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아랫 동네 경기도 쪽은 이미 바뀌고 있고 경남은 내년 1월 새로운 용역 시작 때부터 다 바뀔 예정이고 경북은 10월부터인데 여기도 새로운 용역은 1월부터입니다. 결국 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 교대 근무 시간이에요. 저도 이거를 해봤거든요. 이게 상당히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아주 힘든 교대제입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 짧아요. 짧은데 출근을 많이 하니까 한 달에 되게 좀 피곤하죠. 단 1시간을 출근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합니다. 차라리 연번으로 3조 2교대나 4조 2교대 하면은 한 조가 12시간씩 근무를 하니까 2교대니까 2교대면은 12시간씩 근무하고 3교대면 8시간씩 근무해서 세 팀이 돌리는 거거든요. 4조 3교대 세 팀 돌리고 한 조 쉬고 4조 2교대면은 두 팀이 놀고 두 팀이 12시간씩 돌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2교대가 훨씬 낫죠. 점심시간 있고 월 근무. 사실 점심시간은 이제 시설관리 쪽에서는 모니터링 누군가 한 손씩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손 놓고 자러 가고 뭐 쉬고 이건 안 되죠. 자, 다음 TBM 현장 터널 뚫는 현장입니다. 울산 남구 잠깐만 울산에 제가 보면은 울산 남구에 터널을 또 뚫네요. 그렇구나. 울산에 지금 터널이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뚫고 있네요. 뚫고 있어요. 울산 남구 무거동에 터널을 뚫고 있네요. 지금 전국으로 한 해마다 계속 터널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전국적으로 100개 평균 뚫리고 있는데 울산이 이미 100개인데 또 뚫고 있네요.
자, 다음 봉안터널 정기직 초급 이상 기술자 봉황터널 한국주택시설관리. 여기는 이제 아파트 관리도 많이 하죠. 아파트에 근무하셨던 분들,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터널 시설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봉 4,300. 충남 보령에 있는 봉황터널 관리사무소고요. 경력은 3년 이상 우대고 학력은 무관, 기숙사, 식사, 제공, 이식. 이식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점심, 저녁을 준다는 얘기죠. 이식. 아, 그죠? 아, 처음 본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거네. 왜냐면은 저도 점심 회사에서 먹고 저녁 근무 때 회사에서 먹으니까 우리도 이식이구나. 아, 맞네. 근데 저렇게 써놓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터널시설 관리 시설물 점검 순찰 사고 처리. 맞습니다. 사고 처리 적어놨는데 보통 이걸 잘 안 적죠. 기피 사항이 될까봐 위험한가? 터널에서 CCTV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사고 난 현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2차 사고 예방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경찰이랑 뭐 레카랑 그죠? 그리고 상급기관 우리는 이게 대신해서 터널을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터널 원래 주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사고 났어. 얘기해주고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주고 그리고 나서 연락할 거 다 하고 차단막이나 위험한 거, 안전표시 등 LCS나 뭐 가변차선 제어기 이런 것도 작동 다 해주고 한 팀은 또 가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인보드 차 그걸 뒤에 가져다 놓고 안전 하게 이제 차들 좀 피해갈 수 있도록 경광로를 좀 흔들어주죠. 경찰 올 때까지. 경찰 오면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레카 오고 누가 다쳤으면 구급차 오고 그런 거죠. 그런 거지 실제로 이제 사고 난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뭐 이런 구급 활동은 안 합니다. 이제 구급 활동은 소방관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경찰도 구급 활동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은 함부로 손을 대면은 2차적인 상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친 사람 차에서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 꺼내지 우리는 이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소방관이나 경찰, 레카, 구급차에 연락을 해주는 그런 거를 좀 해주는 거죠. 점검하고 순찰하다가 사고 난 게 보이면은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다. 순찰 도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 이수자. 그 각 협회마다 연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의무 교육도 있지만은 무료 교육이 있어요. 국비 교육. 그런 것도 틈날 때마다 받아놔야지 연간 몇십 시간 교육이 돼서 어디에 선임 걸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료 교육, 국비 교육은 틈날 때마다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기간 12개월이고요. 주 40시간. 이게 9시, 6시, 6시, 9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팀당 12시간씩이 맞아요. 3조 유교되니까 주주, 야야, 휴휴를 할 수도 있고 주야휴 그러니까 주야비로 할 수도 있어요. 주간 한 번 뛰고 야간 한 번 뛰고 휴무 뛰고 이러면 이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거고 지금 여기는 4일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이거는 근로자들끼리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9시 6시고 6시 9시니까 한 팀당 12시간씩 근무인 거죠. 그죠? 그냥 딱 쪼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야간조가 휴게 시간이 2시간 돼 있는데 그 야간조는 뭐 좀 이거보다 더 많이 쉽니다. 실제로 4시간 이상 이렇게 교대로 또 잠도 자고 야간에는 특수근로에 해당됩니다. 밤 9시부터 시작이지만은 10시부터는 야간 특수근로 환경에 근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특근수당이 올라가죠. 그때부터는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퇴직금 있고요. 여기가 보령이면은 여기 보령 시내에서 가까워요. 그죠? 봐봐. 요만큼이 2km예요. 요만큼이 2km. 여기가 시청 쪽이니까 시청하고 겨우 4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럼 여기 다 주거 지역이잖아. 그죠? 이 편의 세상 아파트에서 이 편의 세상 아파트까지
겨우 1km밖에 안 되네. 이만큼이 500m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지에서 가까운 터널이기 때문에 연봉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출근 입지가 괜찮죠? 네,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터널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협회 수전 전력 1300kW의 경력 5년 이상이 있으면 된다. 네. 터널 경력이 중요하죠. 그래 따지면은 일반 경력 5년, 터널 경력 3년. 터널 경력 없을 경우에는 5년 이걸 해야 된다. 그럼 60% 고작 60% 인정해요. 차라리 터널 경력이 긴 게 낫다. 그죠? 저도 지금 터널 경력이 5년 이제 6년 차 가고 있는데 터널 경력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전기 현장 모건 인프라 여기는 김천터널 감천터널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순환로의 감천터널 이게 잘못 적은 건가? 김천시의 김천순환로의 김천터널 아닐까? 감천터널 해놨죠. 감천이 맞겠지. 설마 오타 했겠어요. 그죠?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유지 관련 감천터널 감천터널 학력무관이고요. 식사 제공하고 연봉 3,600, 3,900 여기가 기술자를 토목 분야라고 기계. 그러면 전기가 아니잖아요. 전기가 아니면은 이제 임금이 조금 저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전기가 그 대한민국의 상위 10% 연봉 억대 연봉,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 1에서 10위까지 최고 연봉의 기업 10개 중에 9개가 다 전기 관련 공기업입니다. 한전, 수자원, 수력발전, 동서발전. 그러니까 전기가 억대 연봉이에요. 전기가 이제 한국의 산업 직업군의 가장 많은 대우를 받는 게 한국이죠. 여기 지금 보면 전기가 아니잖아요. 기계랑 토목이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좀 작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경미한 장애로 인한 복지카드 소유자 우대. 그러니까 경미한 우대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생산 쪽에 일하다가 프레스 같은데 손이 찡겼어. 근데 손톱이 저 얼마 전에 이제 가족 친지 집에서 화목보일러였는데 거기서 작년이구나. 화목보일러에 나무 넣기 위해서 나무를 쪼개거든요. 쪼개는 프레스가 있는데 거기다 올리다가 손가락이 찡겼거든요. 찡겨서 엑스레이 찍어봐서 그때 살이 너덜너덜했었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뼈가 하나 금이 갔더라고요. 부러졌더라고요. 조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뼈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한동안 잡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지금은 아구 힘이 생겼는데 이것도 장애를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미한 장애죠. 한마디로. 손가락이 잘렸지만은 뭐 일상 작업엔 문제 없지만은 복지카드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터널 경영자 우대 초급 기술자 이상 3조 2교대 그러면은 국도다. 그죠? 각 분야별 필수 협회 경력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죠? 건설이랑 엔지니어링. 여기 보면은 기계랑 토목이잖아요. 토목은 건설이고 기계도 건설에 속합니다. 자동차 있죠? 자동차는 기계에 속하고요. 자동차도 건설에 들어갈 수 있고 엔지니어링에 들어갈 수 있다. 자동차 일종 면허 있어야 되고요. 경력 임금은 조정이 될 수 있다. 연차 별도, 퇴직금 별도, 연장, 계약 연장. 그러니까 연차랑 퇴직금 따지면은 한 4천 이래저래 500, 연 총수령은 4,500 정도 되겠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주주 야야 비비 여기도 이교되니까 여기는 아까 업체랑 다르게 9시 6시 6시 9시인데 아까 업체는 야간 휴게 시간 2시간 적혀 있었지만은 주간은 1시간 야간 2시간 적혀 있었잖아요. 여기는 5시간 적혀 놨죠. 실제로 2시간 적힌 거기도 요렇게 쉽니다. 야간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써놓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암묵적인 룰입니다. 야간에는 눈 뜨고 2명이 앉아있지 않아요. 다 이렇게 쉽니다. 안 쉬면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쉰다 보시면 됩니다. 어딜 가든 다 그래요. 어딜 가든 야간에 돌아가면서 쉽니다. 다른 내용은 또 없네요. 자, 다음 캐드직 이거 아니고요.
태영이고요. 태영 TS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운농 터널 기술연구직 고졸이나 박사 학력을 적어놨네. 3,600에서 4,000. 잠깐 고졸에서 박사 그러니까 이제 대학 나와도 상관없다.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운농 터널 관리사무소 경력은 1년 이상 터널 1년 이상 식사 제공하고요. 터널 관련 실험을 검사, 유지, 보수, 관리, 운영, 기능 유지, 관리. 검사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은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1일 검사가 있고요. 그죠? 주간 검사가 있고 주간 검사 1일 검사는 유관 검사죠. 한마디로. 유관으로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죠.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게 탄 게 있나 1일 검사에서는 시각과 후각으로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주간 검사. 주간 검사에서는 그 발전기 돌려보죠. 주에 한 번씩. 예, 아파트는 뭐 월에 한 번씩 돌린다든지 아파트 규정에 따라 다지만은 그 다음에 그 월간 검사 했으니까 분기 검사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 분기는 이제 열화상이나 그 전기 직무고시에 따라 열화상 찍고 전력 품질 찍고 뭐 배터리 절연장 찍고 그죠? 그리고 나서 분기 검사했다. 분기 검사에 또 그게 있어요. 조도, 휘도, 터널 안에 LED 조명들 이런 거 하고 분기 검사가 좀 많죠. 그런 것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반기. 반기 검사는 잘 안 해요. 왜? 이제 분기로 하니까. 분기로 워낙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검사 1년에 한 번 하는 1년에 하는 거는 이제 외주가 하죠. 1년에 하는 거는 그 뭐죠? 한전 산하의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 전기실을 검사를 하죠. 그리고 월간에서는 그 연간에서는 1년에 한 번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소방시설은 외주 소방업체가 또 하죠. 유지는 말 그대로 기능이 저하된 거를 소모품을 바꿔주는 거죠. 형광등의 안전기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그리고 LED 등 같은 데 보면 SMPS가 있어요. 아답터 같은 거. 그런 거 교체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교체할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CCTV가 안 나온다. 그럼 CCTV 아답터 같은 거 교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다 하는 거지. 이게 다 보수의 유지, 기능 유지와 관련된 보수는 야, 그거 수리업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시설 관리자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주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은 이제 고장곡을 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입니다. 이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를 하긴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자는 자격이 된다. 통신 관련 직종 기능사 이상 자격증. 통신은 기능사 이상부터는 다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통신기술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기능사의 지식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는 그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통신이 왜 그러냐면은 기능사만 따도 통신 관련 대부분의 기초 지식을 다 배워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근데 기능사라도 없으면은 대화가 안 돼. 이 통신이 그렇습니다. 통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모르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전기는 아니잖아. 전기는 대부분 다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들 터널에 많으니까 서로 물어보면 되잖아. 통신은 단 한 명만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혼자서 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생을 하죠. 그래서 계속 좀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통신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터널 관리사무소가 터널에서 뭐 1km, 5km 멀리 있는 경우인데 대부분 끝에 한쪽 끝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원격으로 관제를 해야 돼요. 멀리서. 그럼 다 통신으로 제어하는데 통신이 중요하지만 통신을 수리를 다 외주를 주고 실제로 관리자가 한 명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아직은 통신의 중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태죠. 여기 이 업체는 통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봐. 통신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 후 통신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통신 관련 직업훈련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력자, 통신 관련 업무 5년 이상자, 정보통신협회 가입됐고 엔지니어협회 통신 관련 초급 이상 등록자,
통신관리 자격증 외 정기 자격증 보유자. 저는 다 해당이 되네요. 그죠? 이제 제가 통신 전문이고 통신 기능사 있고 통신 업무를 1년 이상 했고 제가 20년 했으니까 직업훈련을 통신했죠. 통신 업무 5년 넘었죠. 정보통신협회에 가입됐고 엔지니어링협회 저도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정기 자격증까지 들고 있죠. 정기랑 통신 자격증 같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 지식이 두 개 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 겁을 냅니다. 전기실에 들어가든 통신설비를 만지든 위험한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난다. 통신설비도 모르는 사람이 막 만지면은 뒷수습이 안 돼. 그래서 기초라도 아는 사람이 건드려야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빼보고 이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통신 쪽으로 일을 해요. 항상 그 일만 했고 자 3조 2교대 주주야야 비비 여기도 12시간씩이다 그죠? 말이 길어졌는데 요런 거를 구하는 데는 대부분 통신으로 문제를 많이 겪는 업체예요. 현장이죠. 좀 노후화된 터널 중에서 현장이 다른 업체가 와서 봐주기가 힘든 데죠. 그런 데는 대부분 다 그렇죠. 여기가 대부분 통신업체다가 출장을 어디서 오냐면은 경기도에서 옵니다. 터널 시설물의 시설업체들 대부분 다 본사가 경기도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출장 오는데 한 번 올 때마다 50만 원인데 여기가 하필 고속도로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야. 그죠? 잘 오기가 어렵다. 그죠? 근처 터널 가면서 들릴게요가 안 된다. 그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전기는 자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통신은 기술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통신 인력을 모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안타깝다. 그죠?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TBM 현장, 터널 뚫는 현장이에요. 맥서브 쿠팡물류센터. 이제 맥서브가 손을 안 대는 데가 없어요. 롯데백화점하고 홈플러스 뭐 다 합니다. 물류센터도 하고 있네요. 여기는 TBM 현장, 여기는 부석 터널 4조 2교대 전기 분야. 아까 부석 터널 안 했나? 아까 부석 터널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잡코리아에 올라온 거고 철도 터널도 괜찮은데 2도 공공 터널 분야 참여기술자 모집 2도 인천이네요. 연봉 4천이고 인천에 공공 터널이면은 그 도심에 있는 지하차도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는 인천이 계획도시니까 경력 5년 터널 근무 3년 이상 교육 2주 70시간 이상. 제가 아까 교육 받아놓으라 그랬죠. 교육을 받아놔야 돼요. 협회 경력 증명서 필수, 대체 근무 예정, 현장 근무, 그죠. 이거는, 실제로 터널, 이 근처, 공공 터널은 이 근처에 있는 터널들의 대체 인력, 인천에서 출퇴근할 수 있고요. 인제 근처 터널에 휴무자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대체 근무하는 거.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근무는 많이 안 합니다. 여기도 괜찮네요. 그죠? 소방 자격증 있으면은 좋다 하네요. 경력은 5년 있으면 좋고. 주간 근무만 하다가 이제 대체 근무 누군가 휴직을 낸다. 그럼 거기 근무해주고 대신 다음날 쉬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출근하는 날짜 월 뭐 20일을 계약했다. 월 15일을 계약했다. 그 계약보다 출근이 많아지면 더 받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계약을. 여기는 인천 도시 가깝기 때문에 보시면 다 그죠? 가깝죠? 대도시에 전부 다 주거지입니다. 요런 데는 출근하기가 좋죠. 자, 다음은 없네요. 토목이고 이러고. 오늘 몇 개 없었지만은 그래도 한번 채용 공고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었고 제일 이제 눈여겨볼 게 통신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좀 관심을 갖고 요런 거 한번 좀 경력 관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제가 통신을 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전기가 거의 다 중요하다 하지만은 대부분 다 통신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비들을 원격 통신으로. 이거를 아는 게 본인 연봉 올리는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면 통신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전부 외주 주면 다 돈이고 출장비 50이고 한 번 와서 또 광케이블 하나 연결하는데 또 10만 원씩 받고 뭐 한 번 사람 부르면은 돈 100만 원은 거저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터널 내부에 기술자가 있다 하면은 기술자 아니더라도 기능사만 따도 기초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원인 찾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분들이 본인이 될 수도 있다. 본인이 통신 관련 공부를 했다 하면은 전기도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은 통신 쪽으로는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놓으면은 이 시설 관리 쪽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 수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35분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